자, 이번 시간 비교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 3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타임을 한 타임 한 타임 나눠서 가겠습니다. 비교 방식 들어갈게요. 자, 비교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인데, 거래사례 비교법 위주로 가세요. 임대사례 비교법은요, 우리가 임대사례하고 임대료만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591페이지입니다. 비교 방식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교 방식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과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죠. 먼저 가액을 산정합니다. 가액을 산정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사례를 가지고 비교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거래사례가 적어야 돼요? 거래사례가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장성이 있어야 되고요. 거래사례를 가지고 파악을 해요. 그럼 앞쪽에서 배운 걸 우리가 연습을 한다면 동의수급권이라는 게 있죠. 동일한 우리가 수급권의 권역. 그래서 여기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것을 인근 지역이라고 배우셨고요. 속해 있지 않는 것을 유사 지역이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다면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곳, 그거는 우리가 인근 지역입니다. 사례가 있고요. 속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사례 부동산이 있다. 유사 지역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인근 지역이 강남역인데 강남역에 사례가 없으면 유사 지역으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뭐 역삼역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의 시장가액을 구하고 싶어요. 그 시장가액을 비준가격이라고 합니다. 비준은 비교해서 준한다. 유추했다. 유추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사례를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은 임대사례가 아니라 거래사례라는 게 들어가요. 그럼 과거에 거래됐던 거래 사례에 대한 가액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을 좀 쉽게 1년 전에 1억으로 거래가 됐대요. 자, 그럼 이거는 사례 부동산이 되겠죠. 그럼 사례 부동산의 1년 전은 시점이 거래 시점입니다. 거래 시점. 그러면서 자, 비교해서 준해서요. 내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요. 유추해낸 거죠. 그럼 평가사가 이 시상가액이라는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한다는 거죠. 그럼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항상 내가 평가하려는 기준되는 시점이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이 명시돼야 되며 기준 시점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시점 시점이라는 것은 기준 시점을 어때요? 우리가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례 수집에 대한 넘겨보시면은 산식이 나오고요. 의의가 나오거든요. 산식과 의의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수집에서 이제 수집 기준이, 위치서부터 위물시사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고요. 자, 일단은 우리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식을 보시게 되면요. 만약 형이 동생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싸게 넘기잖아요. 그럼 특수한, 어떻습니까? 사정이 개입되다 보니까 그 사정을 고친다는 것을 사정 보정이라고 하거든요. 보정이라고 하고요. 자, 시점이, 자,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시점을 수정한다고 얘기하고요. 시점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 유사 지역이에요. 그럼 지역 요인이 틀리죠. 그러면 지역 요인을 비교합니다. 지역 요인을 비교하고요. 또 개별 요인이 틀리면 개별 요인을 비교하죠. 그래서 개별 요인 비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면적도 틀리면 면적까지도 해요. 근데 이 규칙에 나와 있는 정의는 면적이라는 건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사시지계면으로 암기하라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시지계면. 근데 자, 여기서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으로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나와 있는 정의는 이걸 가치 형성 요인 비교라고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저 찾을게요. 거래 사례와 비교합니다. 거래 사례를 찾으셔야 되고요. 그 안에. 그 다음에 사정 보정. 그 다음에 시점 수정. 그 다음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합쳐서 가치 형성 요인을 따져서
이건 가액을 산정한다까지 가셔야 됩니다. 자, 갈게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밑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 박스 비교해서 밑에 두 번째 사정 보정 시점성 가치 형성률 비교 밑줄 그다음에 가액에 대한 것까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론적 배경은 시장성이죠. 그 다음에 장단점이라는 게 별표 치시면 자 우리 감정평가는 우리나라 감정평가는 비교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장단점을 본다면 자 장점은 거래사례 비교법은 시장성의 원리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가를 따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남한테 설득할 수가 있죠. 근데 거래 사례가 있는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고요. 토지와 같이 재산이 불가능한 물건의 평가에 있어서 유용합니다.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산식이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다는 거죠. 단점은 학교나 교회 같은 경우 사찰은 시장성이 없고 거래가 잘 안 이루어져요. 이런 물건에는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평가사가 주체에 따라서 주관이 좀 개입됩니다. 사시지계면이라는 게 제가 굉장히 주목구식이거든요. 가격 격차가 크고요. 그 다음에 이 사례라는 자체가 1년 전 거나 30년 전이라는 것은 또 신뢰하기가 그렇고요. 만약에 5년 전 거라도 5년 전에는 호황이지만 지금 불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 거래 사례를 현실의 거래 사례가 다른 부동산을 판단하는 지표로 삼기가 신뢰성이 좀 미비하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거래 사례 자료의 수집입니다. 자, 수집 기준으로 가볼게요. 자, 수집 기준으로 간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물시사라고 이제 암기를 하시는데, 자, 위물시사의 위가 위치의 유사성입니다. 자, 위치의 유사성이라는 것은, 자, 위치가 유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무조건 아무 데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자, 이건 천천히 가시게 되면 동의수권 내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동의수권 내. 그래서 위치 유사성은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은 두 번째 줄 인근 지역 또는 동의수권 내유사적이 소지하는 거래사례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딴 데서 갖고 오면 안 되고요. 자, 위물시사, 물종유사성이라는 것은요. 자, 물종유사성은 물적으로 유사해야 돼요. 자, 만약에 사례가 목적 업무인데 대상이 석적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별 요인이 비교가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물적으로 유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물적 유사성은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 자료는 대상 부동산과 물적 사항이 동일이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유사성이요. 자, 시간의 유사성이라는 것은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사례가 1년 전 건 신뢰성이 있는데 30년 전 건 신뢰성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에는 가격 형성 요인이 항상 변하죠. 그럼 거래 시점과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시간적 불일치가 있어요. 따라서 사례에 대한 그러한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 가격 기준 시점으로 시점 수정이 가능한 사례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례자는 거래 시점이 분명하고 가격 변동에 관한 자료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거래 시점이 분명하더라도 아주 오래된 것은 오차가 커요.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과 유사한 시점의 사례일수록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우리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형이 동생한테 넘기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대표성이 없는 사례가 다 사례로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의한 매매, 수용에 대한 법원의 공매 강요된 거죠. 자, 관련 당사자, 형이 동생한테 넘긴다든가 기업들 간의 매매, 자, 이런 것들, 편의에 의한 매매 사례,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정이 개입됐죠. 매매 사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하실 게 사례로 선택하면 되지 않으나 반드시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평가가 불가능하다면 평가할 사례가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사례로 선택하지 않는 게 원칙이나 사정 보정이 평가사가 가능하다면 그걸 사례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별표. 자, 원래는 시장 가치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비교 대상이 정상적인 거래 사례 사정이 성립될 가격이거나 적어도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계시 게재되기 쉽지만
사정보정이 가능하다면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사정보정이라는 건 뭐죠? 자, 사정보정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594페이지 가시면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매 사항이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매매 조건. 그러면 특수한 사정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됐다면 정통적이지 못하죠. 그러면 그걸 정상적으로 돌리는 작업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 사정보정치에 대한 거는 항상 우리가 이 식이요. 사례가 아니라 대상이라는 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식이 항상 대상을 올립니다. 사례를 내려요. 플러스가 우세고 마이너스가 열세고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시냐. 이 상자를 윗상자로 봐봐요. 그럼 이건 아래니까 대상이 올라간다. 대사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입니다. 자, 시점 수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암기 기법으로 시, 지, 변 이렇게 암기하시거든요. 그럼 지수법이라는 것은 지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자, 그래서 자, 항상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럼 시점 수정은 거래 사례절의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의 시간적 분리체계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있어서 우리가 기준 시점을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정상화하죠. 그러면 지수법이라는 것은 시점 수정치를 따진다면은 자, 그래서 지수를 갖고 따지거든요. 그래서 거래 시점에 대한 가격 지수를 기준 시점으로 나눕니다. 그럼 항상 대상이 올라가니까 기준 시점이라는 게 올라가죠. 기준이 바로 대상이니까요. 거래 시점으로 나누죠. 뭐 가격 지수가 됐든 뭐 지수가 됐든 지수를 봐요. 그러면 거래 시점을 100으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시점이 200이면 2배 정도 뛰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변동률 적용법은 물가 변동률이나 지가 변동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 지, 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데요. 그럼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것은요. 자,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토지가 1억으로 거래됐어요. 사례 가액이 1억입니다. 토지가. 근데 만약에 지가가 10%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거는 1억 1천만 원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이 나왔습니까? 여기다가 1.1을 곱한 거죠. 자, 그랬더니 1.1이라는 건 어떻게 됐냐? 1 플러스 요게 우리가 변동률입니다. 그래서 0.1에 대한 10%만큼 상승을 했죠. 그래서 1년 동안이면 1승, 2년 동안이면 2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변동률 적용법이다. 이렇게 해서 시, 지, 변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에 대한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계 종평으로 암기하시는데요. 자, 이거는 지계 종평,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종합적 비교법은 종합적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봤을 때, 자, 대상 부동산이 있고요. 사례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자, 대상 부동산이 사례보다 어떤 면에서 10% 우세할 수 있고요. 사례가 5% 열세할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요. 자, 그런데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거 꼭 가지고 가시고요. 자, 평점법은 점수를 매겨요. 자, 그러면은 재밌게 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를 집에서 시청을 합니다. 그럼 집에서 TV를 시청하는 아버지, 엄마, 아이들.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자, 우리가 대상 아가씨와 사례 아가씨 중에서 누구를 더 높게 평가되냐.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낮아요. 근데 평점법이라는 거는 점수를 매깁니다. 자, 우리가 출제원들이 요인마다 항목별로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정확도가 더 있죠. 그럼 얘는 정확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계 종평인데요. 자, 얘가 출제가 돼요. 들어보세요. 자, 유사지역과 인근지역은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요. 보세요. 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으로 봅니다. 유사 지역. 자,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를 할 수 있고 개별 요인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지역 요인 비교와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를 봅니다. 개별 요인 비교.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따지거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 인근 지역은 대상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요인이 아니라 지역 요인이 공유합니다. 그럼 안쪽은요, 인근 지역은 사례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은 똑같아요. 자, 근데 유사 지역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역이 어떤 상권면에서 얘가 더 우수하죠. 그럼 얘가 100이면 얘가 80점을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근 지역에 안에 있는 대상과 사례는 둘 다 100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80점이니까 유사 지역은 대상과 비교했을 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됩니다. 근데 인근 지역에서는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개별 요인을 비교를 해야 되죠. 왜? 개별적인 요인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얘가 개별적인 면은 100인데 얘가 90이라면 얘가 더 우세하죠. 자, 그래서 갑니다. 자,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자, 인근 지역에서는 지역이 같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이 가능해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개별적 요인은 무조건 해야 돼요. 근데 유사 지역은 당연히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를 무조건 합니다. 분석은 하지만 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니다. 자, 595페이지 맨 밑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비교해서 사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데요. 넘겨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자, 어떻죠? 자, 우리가 그 기억하고 니은번에 별표 치세요. 기억해 보시면은 사례 부동산이 유사 지역에서 소재합니다.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을 둘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인근 지역이다? 지역이 같아요. 그럼 지역 요인이 동일하므로 개별 요인만 비교하면 되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적 비교법은 어떻습니까? 사례 부동산과 대상 부동산을 지역적과 개별적 요인을 비교하는데, 자, TV 시청에서 각각 이 주체별로 아버지랑 엄마랑 보는 눈과 뭐 아들과 딸이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럼 굉장히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기 때문에 어때요? 주관적이 좀 개입되기가 쉽죠. 좀 쉽게 아니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평점법은 그러지 않고 평점법은 점수를 매깁니다.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이게 매겨버리죠. 그래서 획지 조건을 보기 때문에 자, 요거는 대상과 사례를 서로 검토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어때요? 그 정확도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면적도 마찬가지로 면적도 우리가 대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대상을 올리고 사례를 내리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얘는 대표 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597페이지 가시면 대표 유형이 제가 우리나라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잘 쓰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것. 자, 우리가 시장성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를 가지고 보니까 실질적이 있고 설득력이 풍부합니다. 맞고요. 아파트 등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부동산의 경우 유용합니다. 자, 시점수용 요게 이제 틀었는데요. 자, 우리가 거래 시점을 기시 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이에요. 그럼 시점 수용은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의 가격을 현재 시점이 아니라 기시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한다고 보셔야죠.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사례 자료는 기시 시점이 가까울수록 유용하겠죠. 그죠? 시점이 가까워지니까. 자,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는 거래 사례 신뢰성이 문제가 되죠. 그죠? 이 사례가 예전 사례가 과거니까 불안전하거나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경우는 신뢰성이 좀 문제가 된다. 그렇게 가져가시고요. 자, 계산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제가 직접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자, 들어간다. 그래서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대상이 항상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비교 방식은 우리가 시험 문제 계산이 잘 나오니까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대상 부동산의 비중 가격입니다. 비중 가격이 지금 시상 가격이거든요.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 부동산의 면적이 900이고요. 제곱미터.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다. 자,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항상 대상이 올라가는 게 윗상자고요. 자, 은는 이가라는 게 나오면 주어가 항상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고요. 뭐뭐보다라는 게 100이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대상부동산보다 개별 요인이 10% 우세하다. 대상이 사례보다라는 거죠. 그럼 사례가 보다가 나왔으니까 사례가 100이고요. 대상이 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사례부동산의 면적이 1000이라면 항상 대상의 면적이 올라가죠. 그러면서 기준점 1년 전이 2억이다. 그럼 여기다가 2억을 적으시고요. 그 다음 지가상승률이 5%죠. 자, 다른 조건은 사례부동산과 동일하다. 자, 그럼 가볼까요? 체크되어 있는 해설 위주로 가겠는데요. 자, 면적에 대한 보정치부터 볼게요. 면적의 보정치. 순서는 천천히 갑니다. 자, 항상 제가 대상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상 면적을 올리고 사례 면적을 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대상이 지금 어떻습니까? 면적 자체가 900이잖아요. 900이고, 자, 사례가 1000이잖아요. 그죠? 그럼 900 동그라미, 1000 동그라미. 그러면 0.9가 되거든요. 이게 0.9다. 2억에다가 곱하기. 자,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치입니다. 개별 요인. 자, 그러면은 개별 요인 비교치도요. 항상 대상이 올라갑니다. 그럼 대상이 올라가고 사례가 내려가요. 그러면 은는 이가가 주어져. 그럼 대상은이라고 했으니까 대상이 조정이 되죠. 그럼 사례보다니까 사례가 100이 됩니다. 그럼 대상이 사례보다 10% 우세하잖아요. 그럼 110이 돼서 1.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시점 수정치입니다. 좀 전에 제가 시점 수정치라는 자체가 시점 수정을 하는데 지수법하고 변동률 적용법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마지막이 이제 시점 수정치가 변동률 적용법을 갖고 가는 거죠. 자, 그럼 시점 수정치가 제가 아까 10%가 상승했다. 그럼 1 플러스 0.1에다가 1년이면 1승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지금 지가 변동률이 5%가 상승합니다. 그럼 5% 상승하면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5%를 소수하면 0.05거든요. 그럼 1년이니까 1승이죠. 그럼 1.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5로 곱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2억 곱하기 0.9 곱하기 1.1 곱하기 1.05는 우리가 207 9000001이라는 것은 2억 790만 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산 문제는 제가 물론 문제집에서 해드릴 테지만 여기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가져가야 될 거는 꼭 제가 합니다. 2번 문제는 꼭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자, 임대사례 비교법은 얘를 하고 나서는 편해요. 왜냐하면 얘도 7글자고 가액이 아니라 임대료죠. 어떻게 하셨어요? 임대사례니까. 그럼 임대사례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임대사례. 그러면은 이제 그 산식이 바뀌어요. 넘기시면은 비준 가액이 아니라 비준 임대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살짝 이걸 임대료로 그냥 바꾸세요. 임대료를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은 똑같다는 거죠. 면적 비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래 사례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임대 사례를 갖고 오죠. 그럼 임대 사례에 대한 가액이 아니라 임대료만 바꾸시면 살짝 바꾸면 돼요. 자, 그럼 꿀팁을 드리면 얘는요, 두 개만 달라요. 임대 사례 비교법은요. 자, 임대 사례 비교가 틀립니다. 얘랑.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대료라는 게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비중가액을 임대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임대 사례를 가져와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가치 형성률을 비교하거든요. 그럼 임대료다. 그래서 들어봅니다. 자, 임대 사례 비교법은 주의하실 게 거래 사례가 아니라 임대 사례가 들어간다는 거. 특히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비교는 똑같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과. 그러면서 얘는 임대료를 산정한다는 거.
특히 그때 시장가격은 비준 임대료라는 것만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교 방식, 자, 수입 방식 넘어가기 전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방식은,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가액을 산정하고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장성이 있어야 되죠. 그럼 거래사례가 많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래사례가 많은 부동산에 적용되고요. 실질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많이 사용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례라는 자체가 과거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호황과 불황에서는 그 자체적으로 유용성이 좀 우리가 미비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근 지역은 대상에 속해 있고요. 유사 지역은 속해 있지 않죠. 그럼 그 사례를 가지고 와요. 그럼 사례됐던 가격을 봐서 거래 사례의 가격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형이 동생한테 넘겼다. 그럼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면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 시점 수정이라는 건 거래 시점이 명시가 돼야 돼요. 안 되면 우리가 불일세고요. 지용 요인과 개별 요인이 같이 형성 요인이라면 면적까지도 곱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산 방식이 어땠습니까? 항상 대상이 올라간다. 상자입니다. 그다음에 있는 이가가 주어가 되고 보다가 100이다. 그럼 아까 2억에 대한 걸 가져와서 자, 면적도요. 대상이 올라가요. 사례가 내려가죠. 그 다음에 아까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 보다 라고 한다면 대상이 주어가 됩니다. 그럼 사례가 보다가 100이 되죠. 그러면 10% 부세하면 110이 올라가서 1.1을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격 변동률에 대해서 시점 수용치라는 거는 10%면 1.1인데 5%면 1.05라는 거를 머릿속에 두셔도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시지계면이라는 자체의 면적까지 이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점 수용치는 두 가지가 우리가 지수법하고 변동률 적용법. 그래서 지수법은 지수를 갖고 따지니까 기준시점이 올라가고 거래시점이 내려간다. 변동률 적용법은 1 플러스 마이너스, 상승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하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5% 상승했으니까 1.05, 10%니까 1.01이 되겠죠. 1.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 지계 종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종합적 비교법과 평점법이 있는데 종합적 비교법은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평점법이 정확도가 높죠. 자, 그 다음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중요했습니다. 그럼 인근 지역은 지역이 같기 때문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해야 되나 지역 요인 비교는 생략이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근 지역은 아까 강남역에서 대상과 사례는 똑같이 점수는 100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안 하지만 빨간색으로 했던 개별 요인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고요. 유사 지역은 두 개 다 합니다. 그렇지만 인근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하면서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정상화 작업에. 그 다음에 자, 이 수직 기준은 위물 시사를 가는데요. 위치의 유사성은 지역 요인이 어떻게 돼요? 동일수급권 내에 있어야 된다. 물적으로 유사성. 내가 대상인데 석조 건물이면 안 돼요. 물적으로 유사해야 되고요. 시간의 유사성은 1년 전권 되는데 30년 전권은 안 되죠. 그 다음에 거래 시점이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시점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사정 보정 가능성이 중요했어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됐더라도 자, 감정평가사가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사정 보정이 가능하다면 사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선택 범위를 넓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무조건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가요. 그럼 임대사례 비교법은 뭐가 중요합니까? 자, 임대사례를 비교하는 거고요. 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형성요인 비교는 같지만 가액이 아니라 임대료라는 걸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염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597페이지 대표 유형이 1번, 2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나온다면 우리나라는 보통 비교 방식 사용하기 때문에 1번이 가장 비교 방식에서 잘 나올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 우리가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비중가를 구할 때 항상 대상이 올라가고 사례가 내려간다. 은는 이가가 주어고 뭐뭐보다가 100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자, 우리나라가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어떤 거였냐면 과수원, 자동차, 산림, 동산,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 거래사례로 가죠.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 좀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앞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까지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비교 방식을 마치고요. 598페이지 수입 방식은 다음 시간에 넘어갈 건데요. 자, 수입 방식이 가장 우리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의 가치의 본질이에요. 장래액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니까요.
그래서 수입 방식이라는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비교 방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거래사례비법과 임대사례비법이니까 계속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이제 제가 문제집에서 문제를 풀어드리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수입 방식도 천천히 제가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을 나눠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교 방식이고요. 다음 시간에 수입 방식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